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강인순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이 단연 화제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을 약속하면서 내년 개헌 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지방분권 전도사로 불리는 권경석 전 국회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권경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서울서 지내시죠? 네, 뭐 서울에 친구도 많고 그동안 하도 이사를 많이 해가지고 노후에 이제 좀 정착하려고 서울 한 변두리에 집을 옮겼습니다. 아유, 녹화 때문에 먼 길로 오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뭐 여하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지난 정부 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책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죠? 자문위원장. 자문위원 하셨습니까?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중앙지 이 자치 분야 좀 자문 좀 맡아달라 그래서 간간히 그 일 좀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외에 지방자치 관련된 세미나나 뭐 강연 이런 거는 안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가서 또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좀 알려드리고 자문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각종 모임이 많아서 옛날에 왜 백수가 과로수 한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런 말이 그게 있습니다. 딱 실감이 갑니다. 예, 여전히 지방분권 전도사 역할 하시는 거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후선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뭐 자문 역할, 고문 역할, 또 뭐 참고 말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난달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17개 시도지사 그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아주 강화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 표명은 좋은데 과연 지방자치의 현실이 어떻고 그 본질이 뭔지 어떤 원칙에 따라서 발전시켜야 되는지 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연방제라는 거는 통일 이후나 생각해 볼 제도지 현재와 같이 우리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게 극심한 지역 격차 지방의 비수도권의 그 피폐 상태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격차가 심하죠. 그 뭐 고난은 물론이고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중추 관리 기능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지역 편차. 그러니까 만약 연방제 실시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의 균형 발전 능력이 제한되면은 이 양극화의 현상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연방제 같은 거는 생각해 볼 그런 제도이고 또 뭐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준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뭐 강력한 어떤 의지라고 뭐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 권 전 의원께서는 17대, 18대 국회의원으로 이제 의정 활동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났거든요. 현 국정 운영은 혹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단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그렇긴 하죠.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국민에게 친근감을 준다. 이건 뭐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G20 거기서 한미일 정상회담 때 여러 가지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은 안보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물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긍정적인 평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그 한참 논의되고 있는 원전 정책
이게 너무 경솔하게 조급하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고 예. 또 일부이긴 하지만은 편향된 인사 이것도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예.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닙니다. 예. 또 비정규직의 개념 자체가 예.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는 이 복잡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고 올바른 해법을 내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예. 또 4대 강포를 가뭄철에 개방한다든지 예. 또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든지 예. 이런 건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연금 때문에 난리친 적이 언제입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실태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예.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 신중을 기해달라 예.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권 전 의원님, 그 2013년인가요? 네. 그 지방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게 되셨나요? 뭐 사실 제가 19대 국회 진출을 못했지만은 예. 당 일은 계속 봐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뭐 당의 여러 가지 활동도 했고 도와주기도 했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공단 이사장 뭐 또 사회 이사 등등 제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제가 단호히 그거절했어요. 왜냐하면은 예. 제가 살아온 경력하고도 안 맞고 예. 또 제 가치관하고도 부합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거절했는데 마침 이거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예. 이건 뭐 무보수니까 예. 자원봉사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예. 마땅히 이 부분을 해낼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건 예. 제가 흔쾌히 수용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발전위원회 위원장도 무보수였습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예. 수당 외에는 전부 무보수입니다. 아, 예. 그 2014년에요. 그 지방자치 예,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뭐 17개 시도를 그냥 직접 다니시기도 하고 뭐 강연도 한 300여 회, 뭐 세미나 강연 이런 거 하셨댔는데 아유, 그 뭐 특별한 이유나 또 얼마나 힘드셨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또 그 뒤에 얽힌 얘기들 뭐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지나간 이야기니까 예.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방자치발전회 부위원장 맡을 당시에도 예. 제가 자원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갔고 예. 이 일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사명의식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아, 예. 그리고 또 제가 겪어온 그 경력이 다양하게 폭넓게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종합계획을 거의 만드는 데 주도했고 예. 또 이 일이 이제 주요 부처, 청와대, 국회 또 시민단체, 시도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협의 대상이. 예. 근데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의 종합계획을 만든다 하는 그런 차원의 의견 조정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입으로는 다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예. 그러나 강론에 들어가면은 전부 자기 이익 챙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 계파 이익, 부처 이익, 또 기관 이익, 예. 또 계층별 보면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처럼 이런 걸 초월한 아주 본질과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자치 제도 만드는데 엄청난 마찰, 갈등, 또 장벽이 가려놓여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이 고민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예. 여기에 대한 조율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 당시 현실이죠. 예, 그렇죠. 예. 청와대는 소극적입니다. 아, 부처는 지방, 분권, 자치, 기피형입니다. 예. 국회는 무관심합니다. 또 중앙 언론은 부정적입니다. 예. 자치단체는 재정하고 조직권 확보에
오히려 중점을 두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치, 예. 본질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자치,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강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 장벽을 뛰어넘지 않으면은 예. 제대로 된 지방자치하기 참 어렵다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아이고, 권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지방자치 제도를 이제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게 지금 권 의원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이 처음인가요? 그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네. 실태 진단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각 분야별로 예. 분권, 체제, 각 그 과제별로 예. 30년 이상 수없이 이 문제를 논의해왔고 고민해왔고 예. 제도 개선을 위한 시도를 해왔는데 예. 결론이 용두삼이다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계속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국정과제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예. 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평론가는 많아요. 예. 예. 비판하고 평론하는 그런 토론자는 많은데 예. 이건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됩니다. 치고 나가려면은 예. 총대 매는 사람은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추진 동력이 이게 결집이 될 수가 없죠. 아직도 지방자치를 둘러싼 토양은 자갈밭이다. 예.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 권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방자치 종합 발전 계획은 별로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진행이 안 됐다고는 볼 수 없고 예. 계획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계속 실천되도록 노력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봐지는데 예. 이 종합계획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정부 수립 이후에 최소입니다. 지방자치 전반에 걸쳐서 자치 발전 마스터 플랜을 예. 수립한 건 최초다. 예. 그리고 이 계획이 그냥 일개 부처의 계획이 아니고 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예. 범정부적 실천해야 될 계획이다. 그리고 이 계획 수립 과정이 예. 이해 당사자들, 관계자들 전부 다 이 토론과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만들어진 협업의 협업. 그래서 예. 협치, 예, 그렇죠. 예. 협업의 성과물이다. 이렇게 예.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진행하는 방향은 괜찮게 진행되고 있다고? 20개 과제를 예.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예.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현재 현실은 뭐냐? 예. 그게 지금 궁금하신 거죠? 예, 그렇죠. 그 방향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속도는 천천히 가더라도. 말씀드린 것이 세 가지 예. 아주 그 의미 있는 하나의 계획이고 작품인데 예.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이 계획은 표류 중입니다. 아, 예. 저는 이걸 한마디로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표현하고 또 촉구해 왔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국회가 만든 예. 특별법에 따라서 거기에 강제 규정으로 딱 지목되어 있는 과제 하나하나를 예.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이 특별법이라는 게 예. 정부가 법안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 예. 이원입법입니다. 아. 국회 스스로 만든 법률에 의해서 또 그 과제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예. 종합계획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예. 그 만든 계획을 제대로 실천해 달라고 국회에 보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각 과제별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시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동기부여했고 예. 근거를 제시했고 여기 따라서 보낸 그 계획을 실천하려면 입법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국회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쓰고 예. 또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지방자치는 100년 하청이다 이런 예.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이 네. 대목이 나오면 예. 옥타브가 좀 올라갑니다. 예. 예, 권 전 의원님, 지방자치가 우리가 이제 시작으로 다시 부활된 걸로 하면 1992년인데요. 그러면 한 2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 지방자치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정확히 말씀드려서 단체장 선거가 95년이니까 22년 됐어요. 22년 그렇죠. 예. 의회 구성된 건 91년도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22여 년 동안 성과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예.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등장했다. 예.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직접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인 행사한 거죠. 예. 또 이 대민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아, 예.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민원창구에 가면 그 친절한 서비스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관청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죠. 또 그동안 숱한 정권 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은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예.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예. 과거에 임명제 시절 같으면 정권 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속적인 또 안정적인 국정 발전을 위한 터전이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예. 바로 지방자치제 이후에 예. 얻은 성과라고 할 수 성과다. 있는데 예. 다만 이 외에 진척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드릴 수는 없고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허울뿐인 자치다. 예. 형식적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예. 이대로 가다가는 이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는 발휘되기 어렵다. 예. 지방에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지방의 자원과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율 창의력이 예. 갖추어지고 그게 발휘가 되어야 지역 발전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와 같은 권한과 재량권이 거의 봉쇄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끝으로는 체제는 갖춰져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중앙부처의 하부 행정기관 또 종속된 자치단체 예.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깨야 됩니다. 예. 이게 과제다 이겁니다. 예, 통합계획은 바로 그런 걸 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들어있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 전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 자치권이 확대되고 주민의 참여는 굉장히 늘어났으나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성과가 있었다.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그런데 권 의원님 말씀 들어도 그렇고 일각에서도 중앙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 안 되는 문제는 여전히 미흡하다. 그것이 뭐 종합계획에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게 자치권이 확대되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자치권이 확대된 게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숫자는 좀 늘어났는데 예. 또 이양을 뭐 1000여 건, 예. 2000건 이내로 이양해 왔는데 예. 그 사이에 업무도 전체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권한이 이양된다는 것은 예.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감독과 간섭으로부터 완전 벗어나서 예. 자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그게 이양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제도가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 내부적으로는 금일과 같은 통제 예. 체제가 살아있다 이겁니다. 예. 그게 완전한 자치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선진국 수준의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권한 이양이 예. 양이 적고 크고 간에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예.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방 자치권 측면에서 질적인 진척된 사항은 없다. 네, 그 이유는 아까도 뭐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중앙의 부처 이기주의, 예. 기득권 집착, 예. 그리고 기득권 이꼬로 자리거든요. 예. 자리가 뭡니까? 자기 목줄이 떨어지는 겁니다. 중앙부처 입장에서 권한 내려보려면. 예. 그러니까 사생결단 수준까지는 안 가도 이거 아주 그 집착도가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내놓으려고 그러지 않다는 게 첫째 현실이고. 예. 그럼 권 의원님, 그 중앙 위임 사무하고 네. 지방 사무의 비율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예, 예, 이게 이제 예. 상당한 설명을 요한 부분이다만 예, 간단히 예. 말씀드리면은 예. 자치 제대로 하고 있는 선진국은 예. 전체 사무 구분이 국가 사무하고 자치 사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네 가지입니다. 예. 크게 보면 다 5가지 될 수가 있어요. 국가 사무 밑에 예. 기관 위임 사무라는 게 있고 단체 위임 사무라는 게 있어요. 예. 단체 위임 사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주종은 기관 위임 사무인데 이거는 예. 중앙 부처가 지방을 하부 기관으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제도예요. 그러나 버젓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예. 통제 수단이죠. 예. 그다음에 공동사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공동으로 같이 한다 이거죠. 국가와 예. 지방자치단체가. 예. 그런데 책임 한계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계속 매칭 펀드 비율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예. 공동사무 이거는 중앙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사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치사무란 게 네 번째로 이 구분이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기관위임 사무, 예. 공동사무 이게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지방은 지방대로 자기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뒤에 책임을 지는 그런 형식이죠. 그렇죠. 권한의 책임이 중앙도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불필요한 업무, 지방이 더 잘하는 업무는 좀 지방으로 보내고, 예.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예. 부담을 든다 이거죠. 예. 근데 그런 형식으로 명확한 체계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오늘 지금과 같은 이런 혼선을 빚고 있고 마찰과 갈등을 유발한 그런 체제다. 아, 그러니까 예. 비정상적인 제도다. 예. 예. 그래서 바꿔야 된다. 예. 그 끊임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앙 권한 사무를 지방에 좀 이행해 온 건 사실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행됐다고 보세요? 그래서 아까 처음 예. 말씀드린 대로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2009년도에 국가 전체 사무가 4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예. 이걸 2015년도에 한번 추계해 보니까 예. 다시 잠정 추계해 보니까 예. 4만 6천 건도 늘어났어요. 아, 예. 그러니까 4천 건 정도 이 사무가 늘어난 겁니다. 전체 예. 사무가. 예.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양해봐야 예. 그만큼 또 늘어났으니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수는 늘어났으나. 예. 2013년도 기준 하면은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이양은 꾸준히 해왔다. 예. 그러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예. 그래서 이 시점에 2013년도 기준으로 한번 정확하게 집계한 내용을 보면은 예. 전체 사무, 총사무, 예. 대한민국의 행정사무 4만 6천 건. 예. 또 여기에 관련된 법률이 4천여 개입니다. 법령이. 예. 4천여 개 법령에 예. 4만 6천 개 사무 하나하나가 전부 구체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내려보내려면 이 법률 하나하나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 복잡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기관 위임 사무, 단체 위임 사무, 요거 1,200건 정도. 예. 공동 사무 한 2,800건 정도. 지방, 순수한 지방자치 사무 한 10,000건 이렇게 집계가 돼요. 예. 근데 요 중에 숫자로 보면은 기관 위임 사무 포함한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무가 1,200건밖에 안 되니까 비율은 적지 않느냐, 3%인데 예.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업무는 핵심 업무가 많기 때문에 낮게 기능적 이런 업무보다도 훨씬 비중이 크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도 중앙정부가 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기관 위임 사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2,800여 건에 달하는 공동 사무 가지고 사실상 주도하고 있고 지방에 부담을 증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예. 자치 사무 비율은 여전히 20%대다. 예.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럼 그 지방 이양이 이렇게 더디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선진국 같이 예. 일본만 해도 아까 말한 기관 위임 사무, 공동 사무 이거 없어졌어요. 10여 년 전에. 예. 또 우리는 아직 이런 엄청난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예. 그거 내놓기 싫은 거죠. 중앙의 지방 통제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 내놓으면은 자리가 없어진다. 없어지고. 예. 그게 기득권이다. 예. 이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 거기에 대한 주역은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예. 국회가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국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무유기 수준이다. 예. 이래서는 지방자치가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예. 본회의에서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전체 의원들 앞에서. 예. 이거는 지방자치의 정상화, 지방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가 총대 매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 예.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그럼 권 의원께서 아직 계속해서 조금 그런 세미나나 포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식 전환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네. 그래서 오늘 오늘 MBC 이 프로는 매우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예. 중앙사무가 지방에 이제 이양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정 자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지방 재정 자립도 어떻게 보세요?
그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예, 예, 아까 제가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에 한 30년 동안 뭐 낱개로 예. 개별 사무 하나하나 쭉 띄엄띄엄 이양해 왔는데 예. 이게 뭐 합하면 뭐 몇천 건 된다 그 말씀드렸죠. 예, 말씀해 근데 주셨습니다. 이게 내려보내면은 사무 처리를 위한 재정이 같이 이양이 돼야 돼요. 그렇죠. 주지는 않습니다. 낱개로 내려보낼 때 얼마 줘야 될지 모른다 해서 내보내지 않은 게 합하니까 그게 천몇백 원대요. 예. 그런 식으로 내려오니 지방은 뭡니까? 부담만 내려오지 예. 아니 업무 부담만 증가되지 재정 부담은 오히려 지방 책임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예. 식으로 지속돼 왔다. 그게 현실인데 그래서 권한이 이양되면은 반드시 그 사무 처리 비용을 같이 이양시켜야 됩니다. 예. 이런 조치가 종합계획 안에도 하도록 지금 강제 그랬어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것도 법을 개정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 자립도는 예. 이것도 이제 뭐 재정 자립도 하는데 예. 엄격히 말하면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 예, 자주. 분리해야 됩니다만은 그것도 예. 설명이 길고 하니까 예. 자립도만 말씀드리면은 자체 재원 가지고 예. 꾸려 나갈 수 있는 업무 전체 처리 비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00이면 예. 자체 수입, 이거 지방세 수입 또 자체 지자체 자체 수입이 있거든요. 예. 요거 비율이 얼마냐? 이게 이제 지방 재정 자립도인데 예. 평균치를 말씀드리면 특별시 서울은 한 85.7%, 예. 그다음에 광역시는 한 60%, 도는 34%, 아이고. 아니 구는 17%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전체 100이라는 예산이 드는 살림을 사는데 예. 자기가 벌어 쓰는 돈은 17%밖에 안 된 게 군이에요. 예. 그 돈 가지고는 임금비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뭐 자체 사업을 벌리겠습니까? 그렇죠. 재량 재원은 마이너스죠. 예. 할 일은 많은데 권한은 없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치의 현실이다. 예. 서울도 뭐 80 몇 프로 하니까 높은 편이에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하자 이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올려봐야 세원이 각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편차가 예. 굉장히 심해요. 예. 함양 산청과 예. 서울 서초구하고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방세 비율 올리면은 아니 지금 현재 이 10%를 2배 올려봐야 20%밖에 안 되죠. 예. 그러나 서초구는 50을 2배 올리면 100%가 된다 이게요. 이게 예. 이제 빈익빈부 현상이기 때문에 예. 지방세만 무조건 올린다는 것도 그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예. 그 부족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교부세 제도거든요. 예. 이 교부세의 정액이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 지방 소비세 같은 것도 예. 비율을 올려줘야 됩니다. 예. 이와 같은 구체적인 대안은 다 있는데 예. 이 모든 것들이 법률을 개정해야 되니까 예. 중앙부처의 아까 말씀드린 기득권, 국회의 무관심 때문에 이게 예. 제자리 걸립니다. 이걸 타파해야 됩니다. 이거. 예. 지금 권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의 퍼센트를 쫙 이렇게 서울시, 그다음 군, 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 지방자치 현실이 그냥 눈에 그게 닿는데요. 그 퍼센트로 말씀을 하니까 국세와 지방세 비율 면에서도 지방세가 훨씬 낮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가 8이고 예. 지방세 비율이 2인데 8대 2 구조인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높여줘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러나 이걸 6대 4로 만약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 덕 보는 건 어딥니까? 잘 사는 동네는 덕 봐요. 예. 아까 말씀하셨어요. 시골은 예. 지방은 지금 10을 2배 올려봐야 20이지만은 예. 50을 2배 올리면 100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예. 이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은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야 되는데 그걸 예. 보충하는 교부세 제도를 확충하라 이거예요. 그거는 예. 국세를 걷어 가지고 재정 형편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하니까 예. 다시 말해서 아주 못 사는 지역 예. 많이 주고 예. 잘 사는 지역은 좀 안 주고 적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재정 조정 제도라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게 교부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방 소비세도 그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은 이 양극화를 지역 편차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교부세와 지방 소비세는 대폭 올려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예. 종합계획안에 그렇게 딱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부세 예.
그다음에 지방 소비세를 올림으로써 이제 지방자치 여러 가지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렇죠. 그게 가장 그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예, 현실적인 과제인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지방 소비세 예를 들면은 현재 그러니까 지방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다가 지방 소비세 재원으로 삼거든요. 현재는 11%입니다. 부가가치세 11% 떼가지고 지방 소비세를 재원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차등 배분을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지역과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균형 배분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교부세는 전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주는 조정 제도이기 때문에 아까 지방세 자직도 17%밖에 안 되는 그런 군에는 많이 주고 85% 되는 데는 안 주거나 적게 주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다 국회의원들이 하셔야 할 법을 일인가?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법률을 바꿔야 바꾸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국회의 책무예요. 그걸 하도록 만드는 것은 정부와 시민이죠. 언론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중요합니다. 자치단체도 자기가 바로 당사자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요구만 할 게 아니라 강력한 말하자면 촉구를 하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권 의원님,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너무 예속돼 있다라는 그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지자체 단체장이나 그다음에 지방위원회 공천권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계획안에 지방선거 정당 공천은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칙은 분명히 동의하지만은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상당히 그 무거운 과제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해서 하되 폐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방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지역을 위해서 소신껏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그 명제에 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지난 정부 때 그거 다 승인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걸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지금 남아있는 과제인데 정당 공천 제도만 폐지한다고 해서 충분 조건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한 정치화 될 수밖에 없다. 중앙 정치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권한 이양과 동시에 공천제 폐지하라. 이게 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 전 의원님, 그 2013년에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보수로 이제 아주 그냥 뭐 수당을 받았으니까 뭐 100% 무보수는 아니죠. 아니 뭐 정식 이제 월급을 안 받으신 거니까 보수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시고 아주 그러면서도 아주 구체적인 업무를 아주 세세하게 많이 챙기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활동하시면서 조금 보람 있었던 거, 그런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일을 다른 제에도 불구하고 다 그거 거절하고 한 이유는 사실은 제가 지방 분권 촉진 특별법,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저희가 대표 발의자고 그 법률이 지금 통합돼 가지고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이건 내가 맡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개인적인 책임 의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나름대로 또 상당한 진통과 곡절을 겪었지만은 아까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종합계획을 만들었다. 뭐 이 이상의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합계획 수립한 것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해야 될 과제를 문제제기하고 과제를 국회에 던져줬다는 것만 해도 진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권 전 의원님의 쭉 이렇게 그 활동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지방행정에서 굉장히 이제 잔뼈가 굵은 그런 걸로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산의 사구청장도 하셨고 경남도의 이제 그 부지사도 하셨고 그럼 이런 활동들이 그 지방자치 발전 그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많이 도움을 주었나요? 예, 뭐 사실은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지방행정에 좀 몸담은 사람도 있고 중앙부처에 근무한 사람도 있고 또 기업하다 온 분 여러분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와 있는데 적어도 이제 이 지방자치라는 거는 예, 국정 전반에 걸쳐서 다 관련된 축소판이거든요. 그렇죠. 예. 중앙부처와 전부 관련된 종합행정을 처리하는 축소판이다. 국정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국정 전반에 걸친 이해가 필요하다. 예. 중앙부처의 일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지방 일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고 예. 또 지방 현장의 실정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충분 조건인데 아까 말한 지방 정력은 그 중 하나 필요 조건이 아니냐. 예. 저는 뭐 청와대 내무부 뭐 다 거쳤기 때문에 예. 국회까지 합하면은 그게 다 한번 쭉 돌아봤어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경력은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권 전 의원님 그 17대 18대 이제 그 이선의 국회의원 활동도 하셨고 그다음에 뭐 지역 행정도 맡아보셨는데 어느 쪽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정 활동이 더 적절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지역 행정을 했을 때 그 활동이 그 의원님의 그 적성이나 그거에 부합된 것 같으세요? 그렇죠. 뭐 제가 저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그거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실 저는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 정치 활동도 되고 국정 운영, 국정 감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정치 활동과 국정 감시 활동을 병행하고 예. 또 지역의 대표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해야 돼요. 국회는 예. 굉장히 넓지요. 그래서 행정은 주어진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예. 해낼 수 있습니다. 예. 올라갈수록 기관장은 전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주어진 범위 안에서 결과물을 충분히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면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다만 국회의원은 혼자 한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예.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전 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점이 예. 행정하고 다른 점입니다. 예. 이게 상당히 어렵죠. 뭐 하나 하려 그러면은. 예. 그러나 뭐 양쪽 다 최선을 다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공통된 그런 요소다. 예. 기능이다. 예. 예.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때 말씀드린다면 저는 뭐 원도 한도 없이 뭐 예. 일하는데 전력 투구해왔기 때문에 예. 미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쪽 뭐 다 양쪽 다 아주 뭐 참. 성격이 다르기 예. 때문에 예.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평면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혹시 그럼 앞으로 계획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원 없이 다 그 두 부분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아니 뭐 제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예. 최선을 다한 거는 예. 그건 제가 자부합니다. 예. 그러나 또 살아온 과정 보면 너무 파란만장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예. 지금 사실 남들이 보기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 개인은 예. 개인적으로 살아온 과정이 그렇습니다. 예. 낱낱이 따져보면 실제로 그래요. 이제 앞으로 뭐 자문 역할은 하는 것이 예. 또 후진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아니겠느냐. 예. 그건 뭐 기가 주어지는 대로 해 나가겠지만은 개인적으로 못다한 자유롭게 좀 친구도 사귀면서 운동도 예. 하면서 살아가고자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필요로 하면 국정이나 지방행정의 자문 역할은 그런데 하시면서. 그렇지. 자문 예, 역할까지는 예.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뭐 직접 참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권 전 의원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그 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년 그 예를 들면 그 지방 선거에 지방분권의 조항을 이제 뭐 법률로 개헌도 하고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권 전 의원님 보시기에 현재 헌법의 지방자치 부분은 어떻게 명시돼 있나요? 네. 그 아까 뭐 연방제 같은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예, 예. 예. 그건 이제 우리나라 뭐, 헌법은 제8장 117조, 18조 두 개 조문이 있는데 예, 그야말로 포괄적이고 예, 또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바로 위임해버렸기 때문에 예, 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성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법률로 제 마음대로 정하다 보니까 그 원칙과 본질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제도가 비일비재하다 이거요. 그렇죠. 헌법이 이렇게 미비하기 때문에 일어난 파행이다. 외국에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데는 아주 세밀합니다. 일본조차도 좀 뭐 우리 비슷한 체제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맥은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포괄적이고 방향 없는 헌법, 우리나라 헌법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치 선진국에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된 자치를 하기 위해서 헌법 조항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뭐 아까 뭐 언론사 자치 자문기구인데 그 위원들하고 같이 제시한 내용이 헌법 조항 6개를 반영시켜야 된다. 그겁니다. 그 뭐 구체 다시 한번. 되겠습니까? 6개. 첫째는 자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인 동시에 자치단체의 주민이죠.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당연히 행사해야죠. 그렇죠. 그 주민으로서의 자치권도 똑같은 지위에서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 자치권 없습니다. 이거 어디 있어요, 제 헌법에. 적어도 이 기본권만은 헌법에 전문에 반영돼야 된다. 전문 내지 기본권 조항에. 그리고 국정 운용 내지 헌법 정신의 기본 기조, 분권 이념도 포함시켜야 된다. 헌법 전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뭐 또 역사 전통 쭉 나오는데, 조화와 균형과 조화로서 헌정 질서를 확립하고 이런 조항이 있어요. 거기다가 조화, 자율 플러스 분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자치권에 대한 아까 말한 행정자치 자치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자치권이 뭐다 하는 개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없이 우선 자치의 기본 방향이 주어지겠느냐 이거죠. 입법할 때. 그리고 자치권의 그 기준을 방향과 근거와 기준을 명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를 지방에 배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배분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배분 기준이. 어떤 사무는 국가가 하고 어떤 사무는 지방이 해야 된다. 근데 그 배분 기준을 사무의 배분 기준을 만들어 놔야 그 자체가 권한이거든요. 헌법에 방향이라도 제시해 놔야 혼란이 없다 이겁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자치 입법권, 조례 제정권을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어떤 수준인지 아십니까? 부채, 일개 부채의 불형으로 조례를 좌지우지합니다. 조례의 개정 폐기를 일개 부채의 불형으로 좌지우지한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자치 입법권입니까? 그러니까 행정 입법 사항인 시행령과 규칙보다도 못한 자치 입법권. 이게 자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자치 입법권의 범위를 헌법에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이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 방향도 원칙과 기준도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를 명시해야 됩니다. 지금은 종속된 하부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제2국무회의에 시도지사가 참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국무회의를 하면 대통령의 보좌기관인 국무위원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중앙정부는 엄격한 의미에서 대등합니다. 협력의 대상이다 이거죠. 협의의 대상이다 이거죠. 네, 그런 내용들이 헌법에 규정이 돼야 이런 혼선이 안 한다 이거죠. 지금 권 의원님 말씀하신
분권형 그 개헌 헌법이 개정되는 내용들 뭐 주민자치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자치입법권의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지방자치의 그 상황, 현 실태가 아주 그냥 딱 가슴에 와 닿는 느낌입니다. 할 일이 아주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지방자치와 본질과 원칙을 헌법에 반영시켜서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만들자. 요게 이제 골격입니다. 예. 그럼 권 의원님, 그 지방자치의 주인이 도민이자 또는 뭐 더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인 그 도민들한테 한마디 좀 말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예, 뭐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으로 모셔야 될 그런 주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된 역할을 하는 거는 또 당연하고 주인이 주인답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건 국가와 지자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몇 가지 예를 들면서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말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 보면은 세계 OECD 국가라고 하는 뭐 선진국 정도의 수준이겠죠. 그런 나라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제도가 지금 버젓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선진국은 다 대등한 관계로 협력 관계로 봅니다. 우리는 하부 행정기관 정도로 취급한다 이게요. 형식은 뭐 자치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기관위임 사무, 공동사무 제도는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제도는 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이게 종속의 중앙 종속의 바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여기서부터 비롯되거든요. 두 번째는 광역시 제도라는 게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뭐 특별시는 런던하고 동경은 뭐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없어요. 프랑스 파리가 뭐 광역시인 줄 압니까? 광역 우리가 말하는 광역시. LA가 광역시입니까? 뉴욕이 광역시입니까? 뉴욕은 뉴욕주 밑에 하나의 대도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와 똑같은 동지에게 광역시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세계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시 안에 자치구라는 게 있어가 완전히 하나의 생활권을 분할해서 자치단체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제도도 없습니다. 뉴욕에 87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뉴욕 대도시 안에 자치구 없습니다. 브록 5개 있을 뿐입니다. 구가 5개 있을 뿐이에요. 파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온갖 낭비 요인이 되고 결국 그 비능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한 구역 안에 똑같은 한 구역 안에 자치단체 2개 존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하고 있죠. 시도 단위의 교육감이라고 하는 교육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제도 갖고 있는 나라 한번 찾아보시라 이겁니다. 또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주거 단위 근린자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풀뿌리 자치, 읍면동 이하 마을 단위 이런 마을 단위에 1, 2년마다 바뀌는 공무원이 근린자치, 주거 단위 근린자치 전담하고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배제하는 나라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요인을 해소를 함으로써 세 가지 기대 효과를 우리는 거둘 수가 있다 봅니다. 첫째는 주민은 편익이 정진된다. 비용이 싸게 맥히고 민원 처리하는데 시간이 절약된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이, 행정 효율이 높아진다. 지역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가질 수 있으면 효율이 높아진다. 세계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게 국가 경쟁력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 또 시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자치제도의 정상화, 이게 바로 내 일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나 국회나 중앙부처 뭐 청와대 할 거 없이 이걸 제대로 해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 의식을 똑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뭐 끝으로
도민들한테 더 하실 말씀은 네, 없으시고. 이것도 공감하시고 예. 또 특히 언론의 주도적인 역할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말을 맞붙여 드리고 예. 도민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이루어질 개헌이 지방분권 개헌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커스 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